답답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압박과 빌드업이 되지 않으니 역대 최강의 멤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대 축구의 기본은 압박과 빌드업입니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압박을 하느냐, 얼마나 조직적으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데요. 감독의 역량도 사실상 여기서 갈립니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압박과 빌드업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호는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해저 축구로 평가전에서 연승을 거뒀지만 압박과 빌드업이라는 기본이 되지 않은 축구의 한계가 한 단계 높은 무대인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클린스만호의 약점이 더욱 뚜렷이 보이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옵타가 공개한 수치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압박과 관련 두 가지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하이턴오버입니다. 하이턴오버는 한 팀이 상대 골대로부터 40m 이내의 오픈 플레이에서 소유권을 획득한 횟수인데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은 4경기에서 36개, 경기당 9개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전체 32개국 중 3위였습니다. 반면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단 7개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프레스 시퀀스입니다. 프레스 시퀀스는 상대 팀이 본인 진영의 골대 40m 이내에서 3번 이하로 패스를 시도한 플레이입니다. 상대 빌드업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뜻인데요. 월드컵에서 한국은 65개로 전체 12위, 평균 16.25개로 전체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19개에 그쳤습니다. 물론 바레인, 요르단의 능력이 떨어져 짧은 빌드업보다는 롱볼을 주로 구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수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두 지표를 종합하면 사실상 위에서 누르는 플레이가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실제 두 경기를 보면 중구난방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성을 중심으로 압박에 나섰지만 조직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레인과 요르단 수준의 팀을 상대로도 이 정도의 수치를 기록했다면 더 수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더욱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위에 올라 있는데요. 현재 선두 요르단의 골 득실차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전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가 속한 2조에서 손쉽게 1위를 차지해 조별리그 통과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사뭇 다른 흐름입니다. 각 조 순위표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조 1위보다 조 2위로 16강에 오르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조 2위는 준결승까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일본, 이란, 호주 중 호주만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한국이 2조 2위가 된다면 F조 1위와 토너먼트 첫 대결을 하는데요. F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하게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대 4번째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언급되는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니며 태국은 객관적인 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16강에서 사우디를 이기면 8강에서 호주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1위로 통과 시에는 일본, 이란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 2위로 통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지지만 않으면 조 2위는 확보합니다. 비길 경우 승점 5점이 되고 요르단, 바레인 경기 승자가 1위가 됩니다.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둬도 한국은 2위를 유지합니다. 한국의 국제축구연맹 랭킹은 23위이고 말레이시아는 130위입니다. 한국이 패배하는 그림은 쉽게 그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7명이나 갖고 있는 엘로카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조규성, 김민재, 박영우, 이기재가 경고를 받았고 지난 요르단전에서 황인범, 오현규가 추가됐습니다. 해당 경고는 8강까지 유지되기에 경고 한 장을 추가로 받을 경우 그 다음 경기에 결장합니다. 한국이 준결승에 진출할 경우 8강에서 경고를 받는다면 4강전에 뛸 수 없습니다. 완전히 리셋되는 건 4강부터입니다. 결국 한국은 최종전 16강까지 계속해서 경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의 16강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사우디를 이끄는 세계적인 명장 만치니 감독은 인터뷰에서 한국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치니 감독은 한국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의 랭킹은 숫자일 뿐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우디는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며 F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사우디는 태국과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위를 지키는데 사우디가 F조 1위가 되고 현재 2조 2위인 우리 팀이 그대로 2위로 마치면 16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16강 상대가 될 수도 있는 한국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만치니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은 랭킹은 일본, 한국, 이란, 호주 순이고 우리는 한참 뒤처져 있지만 이 대회에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골득실에서 요르단을 제치고 조 1위가 될 경우 16강 상대는 일본이 확실시됩니다. 아시안컵 감독 연봉 순위 압도적 1위인 전 맨체스터시티 감독 만치니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을 치르고 이후 호주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6강에서 일본을 만난 후 이후 이란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규성은 요르단전 직후 오는 25일 열릴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부진 탈출을 약속한 가운데 무득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성의 경기 후 인터뷰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조규성은 요르단전에서 69분 출전해 0의 기회 창출과 2번의 슈팅, 1번의 공격 지역 패스, 2번의 리커버리, 67%의 지상 볼 경합 성공률, 0%의 공중 볼 경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후반 24분 오현규와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슈팅 기회가 왔지만 모두 골문을 빗나가 결정력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조규성의 소셜미디어 SNS에는 그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주로 긴 머리 등 외모를 지적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조규성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경기를 뛰지 못한 선수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다. 아니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득점 기회는 계속 온다. 매 경기 골을 넣고 싶다. 찬스가 온 걸 내가 잘 살려야 한다. 매번 말하지만 나만 잘하면 된다. 남은 경기는 잘해서 꼭 골을 넣겠다며 다음 경기 무득점 탈출 약속과 함께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웃으며 다시금 선전을 다짐한 것은 정말 응원하고 싶으나 조규성 선수로 인해 뛰지 못했던 선수에게 제일 먼저 미안할 게 아니라 전심으로 응원하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다시금 성장하고 좋은 활약으로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르단전 가장 팬들을 실망시켰던 조규성의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김민재, 박영우 선수의 인터뷰도 공개되면서 화제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일단 첫 번째로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큰 상황이 아니었는데 실점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됐다. 다음 경기에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어야 했다. 사실 비기거나 질 것이란 생각을 안 했다. 아니랬다. 매를 맞았다고 생각하겠다. 다시는 이런 경기를 하지 않도록 선수들과 이야기 나누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르단이 잠근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못한 것 같다라고 되돌아봤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보면 다 잘하는 선수들이다. 물론 실전에서도 잘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좋은 선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요르단이 더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고 누적 리스크에 대해선 경고가 신경 쓰였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음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매 경기 조심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관리하면서 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우 선수도 요르단전 이후 단독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박영우는 좋은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로 인해 안 좋은 분위기로 바뀐 것 같다.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